네,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신임 사또가 일개 관화 아전이 소개했죠. 아전의 집부터 찾는 것은 송독이 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또는 그 돈이 필요했더라. 왜 돈이 필요하죠? 잘 보여가지고 또 중앙으로 승진하려고. 고을원님은 그 돈이 있어야 대궐의 높은 분에게 뇌물을 바치고 좋은 자리를 하나 받아가지고 다시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전이라 하지만 송덕이 사또의 영전줄을 잡고 있어 돈줄을 잡고 영전할 수 있게끔 잡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아이고 싫다. 그런 이유로 신임 사또가 천주에 부임해 와서 첫 행보가 송덕의 집이라는 것은 전죽은 고을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대대로 송덕 집안을 끌어온 소득의 원천은 자기 소유의 땅을 도지로 주고, 도지를 빌려준다는 거죠. 소작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소작료가 다죠. 그런데 그 소작료를 너무 막 악랄하게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송독이는 굉장히 후하게 받았답니다. 하지만 품성 좋은 송독이 소작인들에게 물리는 소작료는 매우 후해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송독을 좋아했다란 말이에요. 칭송하고, 그죠? 그런데 어쨌건 이 세상에는 나를 다 좋아하지 않아요.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다 좋아하지 않았고, 또 그 무엇이요, 그 부처님 그 당시에 교진여 등 5비구들이 경허선사를 부처님을 따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싫어하는 사람도 부지하게 많을 거야. 보나마나 스타일이 안 맞아. 뭐냐,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내가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는 송독에게 불만을 가진 자들이 몇몇이 있었겠죠, 마을에. 그죠? 왜? 우레건 남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주지들 중에서 자신이 소작료를 더 받고 싶어 함에도 송독 때문에 눈치 봐서 못 받아. 저 집은 싼데 우리 집은 뭐시 어쩌고 이렇게 못 받아. 송독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송독을 눈에 가시로 여기는 몇몇 악명 높은 지주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교직 반려금 받고 갔을 때 그걸 알았죠. 왜냐면 저는 이 촌진가 뭔가 하는 거를 일치 안 받았어요. 그냥 뭐 5만 가라도 다 갖고 안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교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초짜로 발림 받았으니 막 진짜 신빙가라에다가 그냥 세상 물정은 막 아무도 모르지만 내 이름이 홍정의잖아. 미안하잖아, 홍정의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진짜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그 공주기대 선배님이 나한테 일러주더라고. 받으라고. 안 받아요, 나는 그런 거. 아니, 안 받으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홍 선생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견디기가. 그냥 받아라. 그때서 알은 거지. 진짜 몰랐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인데 그게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세상이라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작료를 좀 많이 받고 싶은데 송독이네가 조금 받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김병탁이는 가장 고약한 토호 세력으로 나라법으로 정한 소작료로도 김병탁에게는 동네에 개 짖는 소리들은, 소작료가 나라법에 더 받았잖아. 더 받아. 그래서 김병탁이가 소작인에게 부르는 소작료가 고 법이야. 내가 내라면 되지. 알을 안 받아. 이러니까 그런 그가 정직한 송독을 싫어했겠지요, 당연히. 그 소작료가 얼마나 혹독한지 봄부터 가을까지 온 가작이 달라붙어 땅강아지처럼 일해도 추수 때 받은 것은 땅맞이기에 벼 반섬에 불과해.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한 섬도 아니고 반섬 주면 어떻게 해? 온 식구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추수하다가 눈에 떨어진 벼알 다 주스러 가죠. 그러 흩어져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땅에 머리를 대야 했으니
이 고약한 토호는 진즉부터 송도기가 자신보다 월등하게 땅도 많은 천석군이기도 하지만 인품이 훌륭해갖고 추억 많은 꼴을 못 봐? 인품이 훌륭하여 마을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칭송하는 것이 고가와 언제나 불만이 가득한 채로 몇 년을 보냈겠지. 송도기에 대한 그의 불만은 해가 갈수록 쌓여만 갔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고을원님이 바뀌었어. 오냐, 그 앞에 있는 고을원님하고는 송도기 잘 지냈죠. 더구나 송덕은 지난번 사또와는 친분이 돋아왔어요. 돋아와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있던 차. 뭐 말하자니 누가 이놈 누구야 이놈? 김병탁이요? 김병탁이란 놈이네. 김병탁이란 놈. 이 고약한 토호는 진지부터 송도기가 자신보다 월등하게 땅도 많은 천석군이기도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하는 것이 고가와서 언제나 불만이 가득한 채로 몇 세월을 보냈다. 그 불만은 해가 갈수록 쌓여만 갔던 거예요. 더구나 송덕은 지난번 사또와 친분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는 바! 이번 신임 사또가 온다 하니 어냐 넌 죽었다 하고 벼르고 있던 차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가면은 나를 모함하거나 싫어하는 놈들이 항상 있어요. 한둘은 그런 게 있더라. 조선시대에도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해요. 조선 팔도라고 하잖아요. 아래에는 부목군현이 있었죠. 그죠? 부목군현으로 나누어 전주군, 그리고 우주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주군, 우주현, 우동면, 구암리. 우동리는 나중에 우동면이 우동리로 변한 거고. 부에는 목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을 파견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탐관오리 이놈이 아마 현령은 됐겠구만. 우주현이니까. 그죠? 이런 관직을 우리가 통칭해서 지방관 혹은 사또, 원님 이렇게 부르죠. 사또날이나 원님은 지방관인데 그게 관직 이름이고, 그래서 과거를 통해 급제해야 관직에 오르기 때문에 상민은 과거를 거의 치르기가 어려웠어요. 일반 상민으로서는 다 양반 자제놈들이나 양반놈들이 또 해먹고 조상 대대로 아주 해먹고, 그래서 상민은 영원한 상민. 그죠? 여기서 상민은 뭐였죠? 평민, 농민. 상민을 평민, 농민 그랬죠. 상민이 사또나 원님이 되는 건 과거를 급제해서 지방관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더라. 이런 얘기야. 하급 수령은 초기에는 각사 이전과 서리 등의 성중관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는 취재라는 특별한 채용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서리라고 하잖아요. 서리. 그죠? 가깝게 우리가 잊는 것은 서리. 그리고 채용시험에 의해서 선발되기도 했는데 취재라는 시험도 또 있었죠. 시험 과목은 강, 과, 제, 술이었죠. 기술적인 거와 또 강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험 과목에 들어갔죠. 그래서 강은 아무거나 강하면 안 되고 사서오경 있잖아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그게 사서오경이죠. 중에서 책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대명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명률 어디서 나오더라? 대명률 다 들어봤는데, 이산에서 나온다. 이산에서 정약용이가 누구랑 붙어가지고 정조 이산이랑 붙어서 그게 아니다. 대명률에 나오면 그런 게 있더라. 막 이래가면서 따지는 게 이 대명률이에요. 대명률은 뭐냐면 중국에서 온 명나라 때부터 오는, 우리나라와는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국으로 그걸 모셨으니까 그 대명률에 따라서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 이게. 그래서 경국대전을 피잖아요. 그죠? 경국대전을 제술은 뭐예요? 제술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책을 각각 시험을 보았다. 여기서 이 제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 제조할 제자,
재술, 재술가가 있었거든요. 시험에 따로. 재술가라 해가지고 이거를 봤는데, 이제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단할 때도 이 재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 재술가에서 글 짓는 거예요. 그래봤자 되네. 시문 또는 글을 지어서 그 문장력을 확인해보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거를 재술가라고 했죠. 의술이 아니고 재술. 재술이었다. 뭐야? 강은 사서우경 했죠. 중에서 대명림. 그래서 이런 관찰사는 대략 이 기준에 따라 수령들의 실적을 조사해 매년 2회 중앙에 보고하고 이를 포평 또는 전체라 했는데 재직 중에 성적은 그 뒤에 그 승진에 많은 영향을 그때 예나 저나 뭐 지금이나 다 이것은 성적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때나 저때나 시험이 있었겠죠. 그리고 수령의 임무는 칠사가 말해주듯이 권농, 호구 증식 같은 소리가 앉아 있네. 권농은 맞죠, 그죠? 군정, 그 다음에 교육 장려, 징세 조역 이거 다 이게 그거예요. 전정, 군정, 환구 이게 그란 말이에요. 소송 간평, 소송을 거기다 해주는 거. 그다음에 풍속 교정. 이 풍속 교정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 관하에서 원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수령 밑에 또 있죠. 향리가 있잖아요. 향리. 이방, 예방, 호방, 형방 있잖아요. 그다음에 면리. 면과 리에 이 책임자 면리임이 있고 그다음에 잠 및 보좌기관으로 또 그 밑으로 뭐 정치적인 그러한 영향력은 약하지만 유향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향소가 뭐예요? 그 유생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는 향교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유향소가 있었고 그걸 향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조직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래도 내려와 있어요. 또한 감사나 병사를 지낸 사람은 그 도의 수령이 될 수 없는 등. 왜 여기다 수령이 될 수 없게 만들어놨죠? 이런 것들은 또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많아서 그 지역에 수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수령이 되려면 이놈들이 외지인이 와야지 그거를 다 뻔히 아는 놈들은 또 많이 이걸 해먹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의 규정이 있었더라. 그러나 이 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관찰사, 도에서 가장 센 건 관찰자다. 관찰사면 그냥 팔도를 다스리는 것 중에 그냥 대단한 권력이 있잖아요. 수령은 지방의 행정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역할도 이 중요한 거죠. 아까 재판만 한다 했잖아요. 판결을 내준단 말이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관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알죠?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수령은 재판을 통해 사정을 살핀 뒤 판결을 내렸다. 수령의 임무는 중앙정부에 따라 지방을 다스리는 일이었으니 수령을 도와 지방행정을 달리하던 향리들로 6방 있잖아. 2호 예병 형공 있죠. 수록된 향리 중에 2방이 가장 우두머리야. 원래 우리가 또 우리도 지금 관할을 할 때 그거잖아. 2호 예병 형공,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할 때 2호 예병은 2방 예방 이렇게 거기는 나라는 조로 따지고 요 아래는 방으로 따지니까 지방은 방이에요. 농사가 잘 되도록 하거나 인구가 늘도록 하거나 학교를 늘리거나 백성들을 교육하거나 부역을 공평하게 했냐 이놈들아. 부과하는 등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것이 수령의 책임이었다. 그러니까 수령 하나가 잘 들어야지 수령 하나가 거지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만큼 학정에 시달리게 돼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령은 범죄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 군사를 관리하며 지역을 방어할 의무가 있었으니 말은 그럴싸하지요. 그러니까 이 수령 방백이 썩으면 나라가 흔들려. 그래가지고 그 흔들리는 것을 막 이제 그 나라의 정부의 힘이 안 미치니까 막기 위해서 세운 게 뭐였어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 암행어사 출도요가 그거죠. 왜냐면 암행을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 썩은 부패의 썩은 그 저기들을 잡아내는 거. 그게 이제 춘향전에서도 나오잖아요. 남원고을 남원사또죠. 그놈은 또 변 누구죠? 변 이런 씨. 남원사또 춘향. 변사또라고 말했나 거기? 이름은 안 나오나? 그냥 변사또인가 보다.
그죠? 이름이 있는 것도 같고, 죽었다. 일단 그냥 변사또로만 나오네. 이런 썩을 놈. 그래서 변사또만 나와. 이것들은 아주 그냥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는 중앙부서와 같이 육전 체제로 육전 6개로 쳐져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하나가 이방이야. 향리의 인사, 국과 등의 식무를 담당해서 이방이 제일 세요, 권한이. 그 다음에 또 이방은 지방하정의 대표자로서 수리라고 불렀으며 호방, 형방과 같은 3공영에서 통칭되며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정도가 되면. 그 경호선사 아버지네가 이속으로 내려왔죠. 조선 중기 이후부터 변하는데 이방의 권력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아주 권한이 세져요. 조선 후기에 가면 이방 중심의 공형체제가 이방 중심의 전부죠. 다른 것들은 별로 힘을 못 쓰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방의 모습이 발견됐다. 실제로 신임사또가 동네 이방을 초장에 처음부터 와가지고 조치하지 않으면 기선제압이 안 되면 이방한테 휘둘린다 이 말이야. 아마 상식적으로 별로 되지도 않는 수수께끼나 무리한 명령을 내리면서 쓰잘데기 없는 거를 내려갖고 처음에 신임사또가 왔을 때 이방부터 죽는 거야. 이방의 길을 눌러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방의 길을 눌러놓기 위해 가지고 그 신임사또가 오면은 횡포를 부리는데 이방의 기세가 가장 센 게 이 전라도였답니다. 사실 전라도 것들은 좀 세요. 기가 세고 전라도는 예향의 도시기도 하고 특출난 사람이 많아요. 오직 하면은 그냥 누구예요? 그게 그 태조 왕건이가 이 말만 들으면은 전라도 나도 전라도인데 전라도 것들 때문에 못 살죠. 그 태조 왕건이 뭐를 했어요? 태조 왕건이가 나라를 세우고 첫 번째 뭐를 만들어? 훈효십조를 만들잖아요. 훈효십조. 훈효십조를 만들어서 이 십조 속에 뭐를 달아요? 차령이남의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고 나와. 차령이남. 차령이 어디예요? 차령이 소백산맥이라니까. 차령이남의 사람은 등용하지 말라야 그래. 왜? 너무나 재주가 비상하고 뭔 일을 잘 저질러. 아주 요사비사해. 모사꾼이면서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전라도에서. 전라도. 그래서 오죽하면 전라도 것들이라고 할거 이것들이 전라도가 세요.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 오냐 전라도다. 왜? 전라도 전주 대사슴놀이 전주가 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전라도의 조선 말기에는 전주아전의 횡포가 특히 제일 심했다랍니다. 전주아전의 횡포가 또 왜 심해가지고 우리 경허선사는 또 왜 천주고 아니 경허선사 아버지는 왜 땅이 많아서 미움을 받았고 아유 몰라 이러는데 이 전라도에 기질이 있어요. 기질을 그게 땅이 그 기세가 드세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태조 왕건도 그걸 심히 염려해서 차령 이남의 관리는 등용하지 말라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전라도는 참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세지요. 거기는 뭉침이 세고 척수와 보신술이 극히 촉이 좋아. 그리고 보신술이 극히 발달한 전주의 아전들. 이 전라도는 왜 센데 특히 전주가 심상치 않아요. 전주 말이에요. 그게 가보면 전주에 그 경기전이 있어요. 경기전. 말하면 뭐라겠는가. 응? 태조 이성계네 집 가문이 다 경기전에 있고 거기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풍남문이 있고 또 뭔 성당이 있어. 근데 성당도 또 더럽게 커요. 뭐 하나는 다 세니까. 그래서 전주 광주가 더 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광주가 더 센 것 같아. 전주보다. 전주는 그래도 좁게 더 있는데 광주는 이게 전라도야 영원 알아요. 진짜로. 아이고 참
여기 촉수와 보신술이 극히 발달한 이 보신술이고요.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있잖아. 호신술이지 쉽게 말하면 뭐 태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태극권 뭐 이런 무술 이게 다 이게 특히 발달한 천주 아전들은 한양에까지 가서 지방관 예상 후보군에게 사전에 뇌물을 상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전놈들이 아전들 때문에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한양까지 가서 우리 전라도 전주로 어떤 사람이 그 예상 후보가 되는가를 알아가지고 미리 돈을 썼대잖아요. 이런 주행자 세요. 그러고 보니 그 전봉준 장군 그것도 고부놈도 되네. 전라도잖아. 어?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셀까? 전라남도가 셀까? 아니? 전봉준이 일으킨 거는 전라북도야. 그죠? 고부에다가 황토연, 정읍, 전라북도다. 네. 그래서 이 전주가 특히 세잖아요. 전주의 그 집강소 그 대장이 누구였죠? 송희옥이 경호선사 작은아버지 송희옥이 오냐? 그러니 안 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 발 늦은 아전은 임명받은 관리가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뇌물을 우마차에 나네 이런 썩을 놈들 우마차에 싣고 가득 싣고 멀리 마중을 나갔다고 할 정도로 전주의 아전들의 형편은 가관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전들이 모든 걸 해먹잖아요. 이 사또한테 미리 바치잖아.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긁어내? 그 돈은 또 민초들한테 긁어내지. 지 돈으로 쓰나 또 민초들 돈 나중에 다 긁어다가 또 쓰죠. 그러니까 이 횡포가 자꾸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원인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또가 받지 말아야지 지가. 그러니까 이 사또가 받으니까 그놈들은 또 아래 가서 아전 놈들은 또 백성한테 받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황현 있잖아요. 황현 매천 황현 있잖아요. 거기가 매천야록이라고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이게 조선왕조 그 마지막 때 이게 지금 매천야록이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써있다 이런 말이야. 대원군 이항이 이것도 대원군 이항도 내내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걸 했는데 대원군과 동학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대원군 이항이 집권 당시 일찍이 전주 아전을 3가지 폐단 중에 하나라고 한 적이 있었다 말이야. 그러니까 대원군도 이거를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야. 근데 그 중에 3가지 폐당 중에 전주 아전놈을 친 거니까 나 안 해. 우리 경호선사 불쌍해서 어쩌냐. 아주 악독한 상황 속에서 전주 아전놈이 3가지 폐단 중에 하나라잖아요. 그런 데 걸려서 경호선사가 저렇게 진짜 슬픈 인생을 보내게 돼서 아주 그냥 라고 적혀있다. 전주 4불력 전주에서 4가지 불력 어마어마한 못하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첫 번째가 관불렬이 관리가 아전만 못하다. 나 안 해. 이 아전놈의 새끼들 그죠? 그래서 이 관불렬이가 그 말이에요. 관리가 높은 그러니까 수령 사또가 있으면 뭐야 나라에서 관리지. 아전만 못하면 아전들이 다 해먹어요. 그러니까 춘향전도 내내 또 거기에 나오잖아요. 응? 이방 그죠? 이방이요 하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전주 아전 행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전주가 아전의 도시라는 부끄러운 춘향전은 그거 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원이니까 또 내내 전라남도야. 전라북도야. 이 전라북도 아주 괴롭다. 아전의 도시. 나는 부끄러운 별명을 갖게 된 사연은 이러이러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세도 정치라고 나오잖아요. 조씨가면 그죠? 풍양조씨인가 해가지고 거기도 난리야요. 풍양조씨가 다 헤쳐먹어 조대비. 세도 정치란 권세가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라서 세도 정치라고 하죠. 그거는 또 언제요? 이미 경호선사가 태어나기 이전에 세도 정치가 있었어요. 1800년 나오네. 1800년 22대 정조 이산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산이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대단한 왕이죠. 이산. 아주 대단한 왕이. 그래서 대왕이라고 붙여주잖아요. 정조가 죽으니까 아주 어린 저기가 왕이 됐어. 순조가. 그러다 보니 그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 것들이 다 헤쳐먹잖아요. 그래서 세조정치 가문들이 순조, 헌종까지 내려오잖아요. 헌종 마지막에 경호선사가 태어났거든요.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내려온다니까 끝났지 뭐. 거기야 철종 때에도 조대비가 있어가지고 그 대원군이 그 조대비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해가지고 저기 높은 벼슬아치 가랭이로 끼고 그게 그거잖아요. 조대비. 3대에 걸쳐 63년간 정치를 잡은 것을 우리는 세도정치라. 이놈의 세도정치 때문에도 우리나라는 서서히 망하게 되죠. 그리고 전정, 군정, 황국을 통틀어서 아까 말했지만 삼정이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한 게 경호선사가 태어나가지고 그 송도기가 죽고 그때가 맞으면 그 문란이 극에 달한 거죠. 전정의 군란 명작, 전적의 문란 경작하지 않는 땅이나 황폐한 땅에 징수하는 것을 문란은 황폐하지도 않은 땅, 황폐한 땅이라서 농사가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경작하지 않은 땅에도 받는 거.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진결. 또는 토지재당에 기록되지도 않는 땅. 그런 것들을 받아요. 개간지로. 아니 토지도 재당도 거기에 아무것도 수확이 안 되는데도 그거를 받는다 이런 얘기야. 토지대당이 없는 땅에도. 그리고 개간지에 뭐가 나온다고 거기에 징수하는 거. 그게를 은결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은결은 숨어있는 땅. 개간하는 땅을 징수하는 것을 은결이라고 그러고 또 토지재당에 없는 거를 하는 거를 진결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애기까지 황구첨장까지 했는데 무슨 끔찍한 얘기죠. 진결. 개간하지도 않은 땅을 달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탐관오리의 횡포가 근데 탐관오리 중에서 사또가 이거를 걷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걷어요? 아전놈이 걷는다니까요. 아전놈이.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방이죠. 이방. 제일 그 권세를 부리던 게 이방놈이에요. 이방놈이 다 추적하다 걷거든요. 그래서 군정의 문란 또 있죠. 전정, 군정, 환곡이니까. 군정의 문란이라는 것은 이미 마을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백골증포라 해서 받아요. 군포를 징수하는 것을 백골증포라 하였으니. 쯧쯧 나라가 망조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가도 장정의 나이를 고쳐. 애가 태어난 지 지금 2살 됐는데 22살로 바꿔. 아니야 바꾸자 이래가지고 군포를 징수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황구첨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군포라고 하는 것은 군에 가야 되는 그거 대신에 포로 내는 거죠. 포. 옛날에는 이 포로 다 돈 냈잖아요. 그러니까 옷 짓는 거, 면화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배옷 그런 포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세금을. 그거를 황구첨정이라 해서 한국의 문란은 극에 달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에이그. 숨이 넘어간대요. 숨이 넘어가냐? 미치겠다. 이건 뭔 놈이냐? 이게 뭔 놈이야? 뭐야 이게?
뭐냐고. 그래서 조선은 건국초부터 국민기병제 원칙에 따라 정병에 대한 보인제를 채택하여 한 명에 대해서 보포 2필씩을 정소하였어요. 이렇게 딱 정했었어요. 언제? 조선왕조가 그 건국되었을 때는, 처음 시작에는. 그래서 딱 이 규칙이 있어갖고 보인 한 명에 보포는 두 필씩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무너져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문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려면은 제일 먼저 조세제도가 문란하게 되면 안 돼요. 조세대전은 조세대전은 에이씨. 조세대전은 우리의 그 생활과 직결돼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세금 내라는데 세금 막 그냥 종부세를 뭐 때린다고 그냥 쌀 때 때려가지고, 물론 돈이 많은 놈들은 뺏겠죠. 근데 돈이 없는 자들한테 그냥 종부세를 막 갖다 들여다 맡겨버리면 자살한대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러나 이 제도는 차차 문란해져서 장정이 되지 않은 황구를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했다. 황구 참정도 그 폐단의 하나로 국법에서는 14세 이하의 소년은 그 군적에 등록하지 말라겠는데, 14세를 새로 태어난 아이가 4살이야. 근데 거기다 일자 하나 붙여가지고 그걸 받아. 그렇게 그걸 바꿔가지고 이 세금을 군적에 옮겨가지고 받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힘들어?